이제 또 다른 걸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로 다룰 내용은 프로세스에 대해서 그리고 윈도우에 대해서 조금 좀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이제 처음부터 또 만들어 보겠고요. 자, exe 고르고 테스트 3 만들어 보겠습니다. 아이씨, 아까 녹화를 했는데 사운드를 녹화를 안 해서 다시 하다 보니까 좀 하기가 귀찮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그램이라는 걸 이제 우리가 뭐 간단하게 이렇게 만들어 봤고요. 이게 이제 이벤트 기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 몇 가지를 좀 이해를 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제 시작을 했고, 이제 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툴들이 있는데, 저는 사실 이 캡처 프로그램을 많이 쓰기 때문에 캡처 프로그램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이 캡처 프로그램을 동작을 시키면은 이제 윈도우를 얘네들이 크기 맞춰서 잡아주는 이런 기능들이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이제 디버거 모드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번에 이제 만든 이런 프로그램이죠. 이 녀석들을 이게 캡처라서 잘 안 잡히는구나. 네, 이게 지금 캡처 전체 화면을 캡처를 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전체로 가상으로 잡히기 때문에 이거 전체는 안 보여서 다른 프로그램 중에 스파이라는 거, 우리 비주얼 스튜디오 깔고 나면 스파이 플러스 플러스라는 게 깔립니다. 그래서 깐 걸 가지고 한번 보시면은 여기 윈도우 찾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이렇게 들어다가 갖다 놓으면 맨날 보고 있는 하얀 면 이게 이제 뷰입니다. 그래서 이 뷰가 지금 여기 글자도 바뀌었죠? 여기 보시면 AFX 프레임 5 뷰 42D 42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에요. 원래 6.0이지만 이제 DLL 버전은 MFC 42입니다. 그래서 요게 뷰라는 게 보이고 있고 요 부분은 이제 툴바죠. 그래서 컨트롤 바 떠 있는 거 보일 수 있고요. 요게 이제 숫자 띄는 거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눈여겨 보시면은 42D의 D는 디버그를 뜻합니다. 그래서 디버그 모드로 지금 동작 중이다라는 거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파인더 툴 집어다가 이렇게 보시면 이게 이제 전체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이 전체 프로그램의 껍데기 왁구가 이제 메인 프레임에 해당하겠고요. 요 코드상에서 한번 눈여겨서 두개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주얼 스튜디오 상에서 보시면은 이제 메인 프레임이라는 게 있고요. 그래서 이 껍데기를 뜻합니다. 이 사이즈 변화시키는 껍데기가 메인 프레임. 메인 프레임에는 메뉴도 붙어 있고요. 근데 이 메뉴는 독립적인 윈도우는 아닙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툴바, 얘는 따로 떨어지기 때문에 이제 툴바라고 하는 게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요. 어이씨, 여기 창이 안 보여서 다시 갖다 붙이겠습니다. 그다음에 밑에 있는 스테이터스 바라고 하는 것도 바라서 따로 윈도우인데 여기 이제 이 파인더에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예를 들면 전체 이 화면 캡처 모드 끄고서 보시면은 얘네들 껍데기랑 중간중간 각각의 윈도우들이 이제 잘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껍데기가 바로 여기 있는 메인 프레임, 바로 이 녀석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 하얀 면이 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지난번에 했던 대로 이제 그림을 하나 그려봅니다. 그래서 글씨를 여기다 이렇게 써보죠. 텍스트 아웃, 뭐 X 좌표에 100에 A자 이렇게 쓰고요. 변수는 전역으로 일단 잡겠습니다. X는 0 잡아놓고 이렇게 해서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해보면 0, 100 좌표에 A자가 이렇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 이거 이제 잘 했고요. 자, 이벤트를 또 추가해 보려면 이벤트는 클래스 위저드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W 실행하고 프로젝트명은 테스트 3, 클래스는 현재 우리 하얀 면 뷰에서 처리할 거고 이 뷰, 오브젝트 아이디도 뷰고 내려와 보면 WM 여러 가지 마우스 뭐 키보드 있어서 키 다운을 추가를 해주면 밑에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해서 여기까지 브레이크 잡고 실행을 시켜보면 오늘은 이제 키보드 상에 좌우 버튼을 알아볼까요? 오른쪽 버튼 한번 눌러볼게요. 오른쪽 버튼 눌렀더니 캐릭터 값이 39, 왼쪽 걸 누르면 캐릭터 값이 37. 이게 이제 알 수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지난주 했던 것처럼 해보겠습니다. n 캐릭터 39이면 오른쪽으로 가니까 x좌표는 더하기 1, 그리고 화면을 갱신해주는 기능 하나. 자, if n 캐릭터가 37이면 x 빼기 빼기 invalidate. 자, 이렇게 됐고요. 자, 요게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들 좀 이따 좀 더 이 윈도우 프로그램의 기본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씩 추적해 보겠습니다. 일단 왼쪽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이제 좌우로 잘 움직이는 것들 보이죠. 자, 그러면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여기저기다 잡아가지고 프로그램의 구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여기 맨 앞에 보면 가장 한 번도 안 쓴 것들 여기 이렇게 두 개 잡아놓고요. 온드로우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키보드 이렇게 잡겠습니다. 여기 이제 이상한 것들이 좀 많이 생겨 있기 때문에 되게 두려운데 여기는 화면을 그리는 기능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띄어서 여기다 갖다 놔도 코드 레벨에서 갖다 붙이는 거니까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기가 좀 편하겠죠. 그리고 드로우 쪽에도 브레이크 포인트 잡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실행을 시켜서 브레이크 포인트들이 어떻게 동작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시작. 자, 시작하면 여기서부터 잡혀요. 테스트 3 뷰의 땡땡 땡땡. 이 똑같은 이름이죠. 이게 이제 C++에서의 생성자. 여기 틸다가 요만큼 붙어 있습니다. 이 부분 보이나요? 예. ESC 키 밑에 보시면은 일자 옆에 보면 틸다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소멸자입니다. 자,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윈도우고 뭐고 하나도 안 생겼는데 여기에서 딱 브레이크가 잡혔어요. 자,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실행하려고 그러면 디버거를 계속 진행하니까 F5를 누르는 거고요. 이걸 뭐 마우스를 이렇게 언제 클릭해서 디버깅 합니까? 단축키 무조건 외우시고요. F5 키 눌러봅니다. 자, F5 키 누르면은 화면에 이제 뭔가가 생겼죠. 윈도우가 좀 생겼습니다. 아까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메인 프레임 껍데기 생겼고 요 안에 뷰 하얀색 면 이제 생겨 있는 거 보실 거예요. 근데 메인 프레임이 이 지금 브레이크 포인트에 잘려져 있기 때문에 메인 프레임이 생기긴 했지만 제대로 색칠 안 되어 있고 메뉴 정도는 지금 칠해져 있고 툴바도 안 보여요. 이제 뷰가 생기는 중입니다. 자, 이 뷰가 아직은 안 생긴 거고요. 이제 뷰에 이제 맨 처음에 시작할 때 여기 다시 한번 보실게요. 아무것도 안 생겨 있는 상태에서 보세요. 아무것도 없을 때 테스트 3 뷰는 클래스만 생기는 겁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윈도우즈 프로그래밍 또는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 할 때 되게 중요한 순간인데 클래스만 생기는 게 바로 요게예요. 그래서 요걸 하더라도 아무것도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F5 눌러서 다시 가면 뭔가 번쩍했죠. 이제 메인 프레임 생기고 뷰가 지금 생겼어요. 뷰는 생겼는데 뷰의 안쪽을 색칠을 해야 되니까 온드로우 쪽으로 들어와서 이제 글자를 그리도록 되겠습니다. F5 누르면 이제 윈도우는 생겨 있고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서 사이즈를 줄이게 되면 화면을 다시 그려야 되니까 휙 온드로우로 들어왔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번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다른 거 하나 얘기 드리면은 바깥으로 나갑니다. 바깥으로 나가는데 온도로 왜 안 생길까요? 그죠? 화면 갱신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여기서도 되게 눈여겨보셔야 되는 거는 바깥으로 나갈 때는 화면에 있는 것들이 이 바깥쪽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지워지고 있죠. 뭐 눈에 안 보입니다. 그래서 새로 그릴 필요 없어요. 그냥 화면에 있는 것들이 왼쪽으로 나가면서 자연스럽게 지워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온드로우가 발생을 안 합니다. 근데 이 화면을 오른쪽으로 움직여 볼게요. 왜 오른쪽으로 휙 조금만 움직이게 되면 이제 뭔가 가려져 있던 면이 새로 그려져야 되니까 온도로우가 발생하는 장면 보실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들어갈 때는 아무 반응이 없어요. 근데 꺼내려고 그러면 이때 동작을 하는 것들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도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 있으면 귀찮으니까 여기 이제 다시 걸어주고요. 자, 이제 키보드를 움직이면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십시다. 자, 키보드를 살짝 한번 눌러주면 캐릭터 값이 39가 들어와서 X는 플러스 했습니다. 제가 어떻게 한 칸씩 움직이는지는 여기서 보시면은 스텝이란 용어를 씁니다. 디버깅에서 스텝 인투, 스텝 오버, 스텝 아웃이 있어요. 스텝 인투는 뭐냐면
어떤 펑션을 만나면 또 그 펑션 안쪽으로 계속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스텝 5번은 하나의 펑션을 만나면 한 줄씩 실행하는데 펑션 안쪽으로는 들어가지 않아요. 스텝 인투는 인투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어떤 함수를 만나면 그 안쪽으로 들어가고 5번은 그냥 함수가 있으면 한 줄만 실행을 합니다. 인밸리데이트를 실행을 해요. F10 뻥. 인밸리데이트 실행했는데 왜 온도로 안 걸리죠? 그죠? 지금 변화가 없네요. 왜 그럴까요?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이제 요거 탈출 안 하고요. 계속 요 안쪽으로 이제 만약 한번 들어간다면 11번을 누릅니다. 그래서 F11번 누르면 C 뷰의 온키 다운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요. 야, 이런 데로 들어가는구나. 이상하다. C 뷰인데 왜 CWND에 온키 다운으로 들어갔을까? 디폴트는 뭘까? 디폴트 안쪽으로 들어가 보면 우와, 외계어가 잔뜩 써져 있습니다. 이거 뭔지 모르겠는 일단 이런 상황이고 여기서 그냥 당황하지 마시고 고 눌러주면은 원래의 상태들로 이렇게 돌아갑니다. 자,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보실게요. 오른쪽으로 한 칸 움직입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동작. 인밸리데이트가 호출이 돼도 이 상태에서는 화면을 이 상태에서 인밸리데이트를 호출하면 곧바로 온드로우를 호출하는 게 아닙니다. 요 온드로우를 호출해야 된다라는 상황만 윈도우즈 커널에 저장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요 루틴을 끝나서 F5를 눌러서 탈출을 하면 이제 키가 눌려 있다라고 하는 여기 보시면 온 키 다운이잖아요. 키가 눌렸을 때 이벤트가 동작을 하고 이 이벤트 문이 끝나야 다시 채널권을 뭔가 프로세스를 윈도우즈 커널 쪽에 돌려줘야 그러면 그때서야 윈도우 여러분들이 바탕화면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데에서 아까 인밸리데이트 호출했으니까 테스트 3는 이제 화면을 재갱신하라는 거를 실행시켜 줘야 돼 해서 그때서야 온드로우가 호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인밸리데이트를 한 줄 실행을 한다 하더라도 온드로우로 곧바로 점프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채널 거를 F5를 눌러서 커널 쪽에 돌려주고 나면 이제 그쪽에서 아까 인밸리데이트 불렀지 이제 온드로우 호출해야 돼 해서 이제서야 온드로우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기능들을 되게 잘 이해하셔야 되겠고요. 지금 여기 브레이크 포인트 있지만 이제 키보드를 누르면 이 커널 이 화면 전체에 윈도우즈 커널에서 키가 눌렸다라는 걸 알고 테스트 3의 온키 다운을 호출해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커널이 있는데 옆에서 다른 프로그램 돌고 뭐 여기에서 mp3 돌아가고 여러 개의 윈도우가 있는데 이때 키 값이 눌리면 그때서야 이제 테스트 3 뷰로 들어와서 키 다운 해주고 그 다음에 화면 갱신해 주세요 인밸리데이트 호출했지만 이 상태에서는 아무 동작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서는 곧바로 이 프로그램이 종료되면 키다운이 종료가 되면 이벤트 키 값이 종료되면 그때서야 커널이 동작하면서 온드로우를 다시 호출을 해주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 줄씩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는 이제 디버깅 요령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엑시트를 눌러줘서 프로그램이 종료가 되면 이제 그때서야 윈도우가 다 부셔지고 테스트 3 뷰의 소멸자가 켜진 것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F1 눌러서 실행하고 나면 프로그램이 종료가 됩니다. 자, 이게 이제 윈도우즈 프로그램의 구성이고요. 이 윈도우즈 프로그램에서 맨 처음에 클래스가 동작, 그리고 화면 그리고 그 다음에 꺼주면은 여기 뷰로 넘어오게 됩니다. 아직은 윈도우 전체 프로그램의 이벤트들을 제가 완벽하게 설명한 건 아닙니다. 요 다음 단계 예제에서 완벽하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내 비행기는 A이고요. 적 비행기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적 비행기는 EX는 0. 그래서 적 PDC의 테스트 아웃에 EX의 0에 올라갈까요? 이렇게 웃는 표시로 하나 해보겠습니다. 옛날에 이걸 개구리라 불렀는데 이렇게 되겠고요. 이제 실행시켜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위에 개구리이고요. 저는 잘 이제 A자는 움직일 수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 개구리가 나왔으면 이 개구리는 어떻게 돼요? 옆으로 움직여야 되겠죠. 옆으로 움직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될까? 폼은 i는 0에서부터 100까지 i 뿔뿔
EX 대신에 I. 만약 이렇게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이렇게 하면 I는 100까지 I를 움직이면서 그리를 했으니까 오른쪽으로 쭉 얘네들이 움직일까? 네,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보시면은 뭐야 이게? 이 짝대기는 뭘까요? 이 옆에 있는 주주주주주주 이 옆에 있는 개구리 다리입니다. 왼쪽 다리가 질질질질질 보일 뿐이지 움직이고 있는 것처럼 절대로 보이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움직이면 화면이 인밸리데이트 되면서 여기서부터 쭉 하고 그리는 것처럼 뭐가 잔상들이 보이시나요? 살짝 보일 수도 있고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로는 개구리가 움직이는 것처럼 절대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자, 변수 EX 다시 여기 추가하고 EX를 더하기를 해줘야겠네. 한 칸씩 움직여 볼까? 이렇게 일단 달아놓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이제 예, 실행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EX는 온드로우에 들어오면 EX가 한 칸씩 움직이고 그리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실행을 해보면 자, 가만히 있죠? 가만히 있는데 내가 이제 움직입니다. A자를 오른쪽 키로 움직이면 세 번 했더니 개구리가 세 칸 움직였어요. 내가 움직이면 개구리도 움직이고 내가 움직이지 않으면 개구리도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이씨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실 거고요. 또는 여기에 이제 사이즈를 바꿔주면 온드로우가 호출이 되기 때문에 EX가 한 칸씩 늘어나겠죠. 사이즈를 막 계속 바꿔주면 개구리가 늘어납니다. 자, 이런 기능을 뭔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걸 이제 만들어야 되겠고요. 여기서 한 가지 갑자기 생각이 나서 만약에 이걸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라는 인밸리데이트를 다 지웠습니다. 그러면 이때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프로그램 한 줄 한 줄씩 생각하는 게 이 이벤트 코드는 이벤트라는 기능 때문에 프로그램을 한 줄씩 생각하는 것들을 되게 많이 놓치는데요. 요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변화가 없습니다. 변화가 없지만 자, 여기 이제 A자를 막 움직이도록 오른쪽 키를 막 눌러줍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오른쪽 키를 막 눌러줍니다. 아무 반응이 없어요. A자는 막 움직였겠고요. 그리고 EX는 과연 한 칸 움직일까요? A는 지금 코드상에서 보시면은 키보드 인터럽트는 걸렸을 테니까 A는 막 움직였겠고 개구리는 증가가 돼 있을까요? 이건 테스트를 리사이즈에서 한번 바꿔보시면 A자는 많이 움직였고 개구리는 한 칸 움직입니다. 이건 제가 너무 많이 해서 그렇고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좀 낯설면은 여기에 왼쪽으로 움직일 때만 인밸리데이트 한번 걸어주겠습니다. 자, 이제 어떻게 동작할지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A자를 막 오른쪽으로 가게 해놨어요. 그리고 왼쪽을 누르면 그때서야 이제 인밸리데이트 한번 하겠죠. 그러면 오른쪽 키를 막 제가 누르고 있는 중이거든요. 왼쪽 키 누르면 이제 이 결과가 화면에 반영이 될 텐데 A자는 저 멀리 오른쪽에 가 있겠지만 개구리는 한 칸만 움직입니다. 왼쪽 거 눌러볼게요. 뿅. 그죠? 왜 그럴까요? 자, 이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키보드를 누르게 되면 오른쪽 버튼이기 때문에 X는 계속 늘어나고 탈출했어요. 그래서 X는 큰 값이 됐지만 화면은 한 번도 갱신을 안 해줬기 때문에 자, EX는 마지막 왼쪽 키 눌러서 화면 갱신 인밸리데이트 여기서 하게 되면 그때서야만 얘가 한 칸만 살짝 움직이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오른쪽 키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리고서 왼쪽 키 누르면 A는 저 멀리 가 있겠지만 개구리는 한 칸만 움직이게 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이 프로그램의 묘미를 이제 느껴보실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이벤트가 온드로우에 걸리기 때문에 마치 이거 이제 살려줍시다. 인밸리데이트는 살려주고요. 자, 여기에서 나는 막 움직일 때마다 개구리가 움직이는데 내가 가만히 있어도 개구리가 움직여야 되니까 사이즈를 누군가 옆에서 이렇게 바꿔주는 온드로우를 계속 바꿔줘야 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이걸 하는 기능이 바로 여러분들이 이벤트 프로그래밍을 첫 번째 이해하시는 관문입니다. 이건 포문을 걸어도 안 되겠고요. 이벤트가 뭔가 계속 개구리가 움직일 수 있도록
누군가가 바깥에서 지속적으로 뿌려줘야 되죠. 예, 그 기능이 바로 예, 보통의 이벤트 기반 프로그래밍에서 얘기하는 타이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네 번째 예제는 타이머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3번 끝났고요. 이제 여기 3번까지 했으니까 이제 타이머는 요거 귀찮으니까 카피해서 만들고 프로젝트 명만 바꿔서 진행해 보시겠습니다. 자, 아까하고 이제 똑같겠고요. 이제 타이머라는 걸 넣어야 되는데 이 타이머는 윈도우에 있는 기능입니다. 여러분들이 프로그래밍을 짤 때 어떤 건 C만의 기능이 있고요. 어떤 건 윈도우의 기능을 갖고 와서 쓰게 됩니다. 그러면 윈도우의 기능을 써야 되는데 윈도우가 안 만들어진다면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들이 보신 것처럼 맨 위에 클래스가 만들어지는 곳, 클래스가 사라지는 곳 외에 이제 이 뷰, 하얀색인 뷰가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부분, 시작하는 부분을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이벤트를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뷰의 클래스 위저드, 컨트롤 W 부른 다음에 이제 보실까요? 뭐 공식으로 많이 쓰는 것도 있습니다만 이 on initial update는 뷰에서 많이 씁니다만 이제 일관성을 위해서 제가 따로 안 가르쳐 드리고 여기에 지금 보시면 뭐를 create 윈도우가 생길 때에 영어식 표현에서 is created도 아니고 is being입니다. 윈도우가 만들어질 때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얘를 추가하고요. 그 밑에 보면 사이좋게 위아래가 있는데 윈도우가 about to be destroyed 지워지려고 할 때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destroy도 추가합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러분들 이제 프로그래밍 인생에서 특히나 C 계열 언어를 꼭 C 아니더라도요. 자바가 됐던 파이썬이 됐던 이 프로그래밍은 항상 무언가를 시작해주면 끝내야 됩니다. 시작하고 끝내고 열어주고 닫고 이 관계를 굉장히 중요하게 제가 얘기를 드리겠고요. 이걸 제대로 안 할 거면 프로그램 짜지 마세요. 이걸 자동으로 해주는 기능 같은 거는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자바의 경우에도 널값 따로 가비지 컬렉션에다 안 넣어주면 안 됩니다. 나중에 가비지 컬렉션을 C로 한번 만들어 보는 기회를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때 보시면 왜 그런지 알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create하고 destroy를 이제 만들었어요. 자, 그래서 보시면 밑에 create, on destroy 있어요. 이제 브레이크 포인트들을 4개를 달고 있는 대로 다 달아보고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겠습니다. 클래스의 시작과 끝 쭉 내려가서 보면 이제 클래스 외에 윈도우가 만들어지고 끝나는 순간 그 다음에 이벤트 온드로우 있고 키보드까지 6개의 브레이크 포인트를 달아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제 이 순서대로 브레이크 포인트가 켜지는 걸 보실 텐데요. 이제 머릿속에서 생각을 해보세요. 윈도우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윈도우가 아직 안 만들어졌죠? 안 만들어진 상태에서 뷰의 클래스부터 시작을 합니다. 뷰의 클래스가 만들어졌고요. 이제 F5 고 합니다. 평.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윈도우가 만들어진다고 해요. 자, 아직도 보시면은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가 이제 윈도우가 만들어지는 부분입니다. 맨 처음에 클래스가 먼저 만들어지고요. 그 만들어진 클래스가 이를 이용을 해서 윈도우가 뷰 형태로 만들어집니다. 자, F4 눌러볼게요. 자, 이제 윈도우로 만들어졌고 화면을 칠하기 위해서 드로우가 동작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서 윈도우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이제 꺼볼게요. 끄면 X자 눌러서 끄면 자, 윈도우가 만들어졌는데 윈도우가 죽어야 되겠죠. 윈도우가 디스트로이 되는 것이 먼저 동작을 합니다. F4 누르고요. 그 다음에는 윈도우 자체는 디스트로이 돼서 없어졌지만 이제 없잖아요. 그죠? 이제 클래스가 마지막에 소멸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순서대로 제가 위에다 쭉 써보면요. 수석 처리. 맨 처음에 1번 단계에는 여기 예를 들면 테스트 3 뷰예요. 이게 만약 바보라는 클래스면 맨 처음에는 클래스가 is initialized
합니다. 예를 들어서 바보 이런 식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바보의 바보 이렇게 만들어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클래스가 아니라 이제 바보 윈도우가 크리에이트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불러주는 게 바보의 on create 여기 대문자예요. 이게 불러주고요. 그러고서 이제 여러분들이 잘 윈도우로 잘 쓰다가 윈도우가 죽을 때 바보 윈도우가 디스트로이 됩니다. 그러면 바보의 on destroy가 호출돼요. 자, 그리고 나서는 바보 클래스가 이제 죽습니다. 이제 finished, destructed, 뭐 destroyed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EX를 여기 붙여주면 바보 틸다가 동작을 합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 각각의 윈도우들이에서 벌어지는 시간 순서대로의 일들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시면 먼저 클래스가 먼저 생기겠죠. 여기 클래스, 그 다음에 윈도우가 생기고요. 그리고서 색칠이 되고요. 그 다음에 키보드를 누르면 키보드 쪽에 들어오겠고요. 또 키보드에서 인밸리데이트 호출하니까 온드로우가 호출이 되고요. 이제 윈도우를 죽이면은 디스트로이가 호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윈도우는 이제 사라졌으니까 마지막 변수가 폭파됩니다. 그래서 변수 소멸자가 동작하는 것. 이게 바로 윈도우 프로그램에서의 가장 기본적인 순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순서를 누가 짜주나요? 윈도우 커널이 해줍니다. 이게 이제 윈도우 커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내가 뭐 별로 한 게 없는 것 같은데 자동으로 되네.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일단 끊고요. 여기서 요 다음번에 타이머 쓰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